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자켓 소매가 구멍이 나고 납작하게 눌려 있었죠. 이제 보강을 해서 이 면이 둥그렇게 모양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복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면 이쪽 두께, 이쪽 두께하고 여기하고 지금 잘 맞죠? 복원을 할 때는 보강을 해줘야 될 때는 얇은 천, 부드러워야 돼요. 왜냐면 복원을 했는데 막 얘가 뻣뻣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무 토막 같이.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이 있게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주는 것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요. 이제 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 이런 지퍼 라인 뭐 이런 목 부분, 이 옷은 특히 이 목의 끝부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원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좀 보여드릴 건 팔 자켓에서 팔을 염색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복원을 한 부분부터 해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을 이제 여러 개를 많이 놓고 사용을 하는데, 붓도 살 때요 어차피 써야 되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잖아요. 내년 되면 오를 거니까 재료들은 살 때 좀 여유 있게 사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안쪽 여기부터 염색을 해볼게요. 가급적이면 끝이 좀 빳빳한 붓으로. 이제 이 하얀 부분 복원을 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품이 중요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사봤는데, 어떤 약품은 복원은 잘 돼요. 복원은 잘 되는데 염색이 안 먹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염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새로 해야 되는데, 복원만 되지 염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품을 일단 구입을 하면은 이 가죽, 저 가죽 해서 이렇게 그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안쪽을 기본적으로 염색을 해주고, 손으로 약간 이렇게 엠보무늬 있죠? 주름무늬 이거를 펴주면서 하는 거예요. 보건약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약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약품을 만드는 데는 보건약품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염색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염색약품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쌓으려고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골고루 여기저기 살 수 있는 데를 사서 비교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쓰면 됩니다.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여기 복원을 한 자리는 지금 하얗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까맣게 이제 올려줍니다.
이 가죽 잠바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팔 염색이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최대한 좀 늘려주면서 엠보 사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죽 잠바 중에서 제일 움직임이 많은 데가 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꿈치, 예? 이런 데도 많이 해주고 소매끝. 그래서 팔 부분을 자켓을 복원을 하거나 염색을 할 때는 팔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두께도 받고, 까맣게 이제 염색이 들어가죠. 복원에 있어서, 그 모양의 틀 이런 걸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라텍스 장갑이니까 제가 장갑을 벗고 이쪽은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분들은 좀 손이 좀 작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이 한 칸을 하는 것이죠. 주름 틈 사이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름이 진 부분은 붓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염색을 해줍니다. 지금 주름이 이쪽으로 졌기 때문에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음선 라인에 염색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늘리면서 주름의 방향으로 해주는 거죠. 이쪽은 또 이쪽으로 주름이 졌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참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주름이 만약에 이 세로로 이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졌는데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벌려보면은 이렇게 늘려서 봤을 때 안 들어간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붓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이요. 옷 하나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두 번 이러는 것이 안 생기고 작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이쪽도 보면 주름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한 칸은 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져. 지금 잠바만 3개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까지 염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이 어깨 부분은
뭐 손이 엄청나게 큰 사람 아니면은 손이 막 이만한 사람 아니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 통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통인데 그럴 때 쓰는 게 우마예요. 자, 여기 역시도 최대한 당겨서 눌러주면서 염색을 빈틈 없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 우마는 뭐 대중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마를 놓고 염색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가죽의 엠보 틈까지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주름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가에 염색약품이 두텁게 뭉쳐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쪽 부분이 염색이 연하게 들어간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은 우마를 이용해도 되고, 우마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뭐 작은 거하고 큰 것만 써요. 뭐 중간짜리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자, 이제 이쪽 면을 염색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넓은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쪽을 나눠서 하고요. 솔직히 뭐 건으로 뿌리면은요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엠보가 깊으면은 염색이 정확하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좀 들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저는 염색을 빈틈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치가 들어간 옷은 이 한 땀 한 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바늘땀 자리가 뿌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이런 데를 복원을 했다고 해서 막 돋보기 갖다가 보고 그러신 분은 없는데 뭐 확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해주면 좋죠. 이제 뭉쳐진 데가 없고 염색이 골고루 잘 들어갔습니다. 이 1차 염색 수성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유성을 할 때 두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염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보면 염색을 해준 팔 쪽과 염색을 안 한 쪽과 광택의 차이도 있죠. 이렇게 한쪽 팔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까 구멍난 쪽 이쪽은 안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마감을 할 거고요. 특히 이런 그 팔꿈치 부분 복원을 할 때도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은 팔꿈치 부분, 그러니까 가죽 잠바에서는 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원도 잘해야 되고 염색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면은 솔직히 뭐 별거 없잖아요. 주머니 쪽만 확인하면 되고 손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팔 같은 경우는 복원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염색이 너무 뭐 좀 어설프게 된다 싶으면은 손님이 어떤 불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붓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이런 엠보 사이에 틈이 없게 염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